네. 자, 그래서 스탠다드 자바 스탠다드 할 때 파일을 읽고 출력하는 이제 그런 연습들을 좀 이제 해봤었는데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그 입출력하던 것들을 이제 웹상에서 우리가 또 실제 어, 구현을 이제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기 좀 작성을 좀 해놓을게요. 일단 여기는 파일 업로드하기 그리고 제가 흐름을 또 그려놨어요. 흐름을 그려놨는데 얘가 일단 자 이제 그려놨는데 우리가 하게 될 이제 구현하게 될 그 흐름 자, 그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흐름을 좀 제가 잡아놨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면 자 파일 업로드가 뭐 사실 뭐 따로 저기 뭐 특별하게 있다기보다는 우리 그 내용들 이제 살펴보면 그 보시면 파일 업로드 할 때 그 HTML 쪽에서 일단 먼저 요청을 할 거잖아요. 파일 첨부 파일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쪽으로 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폼 태그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게 될 건데 이때 그 폼 태그에 특별하게 자, ENC 타입이란 속성이 하나 더 작성이 돼요. 그래서 파일 그러니까 그 다른 그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텍스트잖아요. 뭐 아이디 입력하고 뭐 글 제목 입력하고 글 내용 입력하고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다 그냥 텍스트죠. 자,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원래 그냥 우리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전송시켜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파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파일이 텍스트인가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키보드로 입력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했을 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송할 때 뭔가 좀 달라요. 다른 파라미터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 얘는 그 어떤 파일 뭔가 그 좀 더 그 그냥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업로드 요청을 할 때 요청 방식에서 이 ENC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의 타입을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값으로 해서 하나 지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파일이 전송이 돼요. 물론 또 이제 이거를 정말 업로드하는 작업이랑은 또 좀 다르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전송을 서버 쪽으로 해 주셔야 서버 쪽에서 얘를 온전하게 잘 그걸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정해 주는 거 하나가 특별하게 요거 하나가 특이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라는 요청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그 파라미터들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멀티파트라는 이런 타입으로 해가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이 멀티파트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이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그냥 리퀘스트 객체가 아니라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어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리퀘스트 말고 저런 멀티파트로 받을 수 있는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로 요청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기존의 방식의 그런 파라미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유형의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퀘스트를 사용했었는데 어 얘로 이제 하면 안 되고 좀 더 특별한 멀티파트 리퀘스트 그래서 이 파일들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리퀘스트 객체를 사용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리퀘스트 객체 갖고는 이제 안 됩니다. 예, 이런 파일에 대한 거를 이제 처리하려면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객체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가 요청받아서 업로드 시킴.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넣어놨죠. 자,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리퀘스트라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됐다.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청을 받으면 이 멀티파트 하여튼 객체 생성해 가지고 요청을 받으면 얘가 알아서 이제 디렉토리에 업로드를 시켜줘요. 받으면서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고, 그래서 업로드 시키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것들 그 경로나 이런 것들 이제 설정해서 거기에 업로드 시키겠다 해가지고 뭐 설정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업로드는 끝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업로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뭐 무분별하게 그냥 뭐 업로드 시키고 끝날 거냐는 얘기죠. 아니죠. 왜냐면 누가 업로드를 시켰느냐.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있을 건데 A라는 사람이 업로드 시키고 B라는 사람도 업로드 시키고 뭐 다 업로드 시키는 기능을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그냥 업로드만 시켜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나중에 나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지 했을 때 누가 누구 건지를 알고 다운로드를 해줄까. 그죠? 예.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그냥 다운로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업로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업로드를 시켜서 파일을 관리해야 나중에 다운받을 때 내 거냐 누구 거냐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받아야 되거든. 그죠? 예. 물론 뭐 그게 아닌 사항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누구 거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누구 거냐는 글과 또 상관이 있죠. 예. 내가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릴 때 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글에 올렸었던 파일인지 알아야 그래야 나중에 글을 또 조회해서 보여줄 때 예, 그 파일에 대한 정보랑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다운로드를 또 누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파일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건지를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업로드 시키고 다운 받으면 뭐 좋겠는데 그냥 뭐 되는 게 아니죠. 예. 어느 글에 있는 파일이냐, 뭐 이런 것들, 누가 올린 글의 파일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체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일단 넣어 놔야 되는 거죠. 파일에 대한 정보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또 관리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도 같이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 시키는 거는 뭐 업로드대로 해가지고 파일은 올라갈 거예요. 파일은 올라가고 대신에 이 파일에 대해서 그 원본 파일명하고 저장할 실제 그 파일명 이 두 개를 구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이 됐지만 얘를 다시 불러다가 32자리로 맞춰가지고 파일 그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할 때는 이 바뀐 걸로 해서 다운받아주면 좀 웃기겠죠. 그래서 원본 파일명으로 다시 바꿔서 다운로드 받게 해줄 거예요.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원본 파일명도 이제 같이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끔 보면 파일을 딱 그 뭔가 그 다운받는데 그냥 뭐 이름이 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뭐 어떤 거 만약에 사진을 만약에 다운받는다. 근데 뭐 만약에 자바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진이 좋을까? 아, 어떤 사진이 좋을까? 그냥 뭐 자동차에 관련된 사진이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뭐 기아차에 대한 뭐 기아차에 대한 뭐 JPG다. 이렇게 되네. J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갖고 딱 그 여러 이제 차종들이 있을 건데 다운을 그래서 그중에 뭐 어떤 특정 차 한 대를 딱 선택을 해 가지고 다운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0012 뭐 AB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운 받아줘요. 음.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 이름으로 해서 다운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아볼 수 없는 코드를 해가지고 다운 받아지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우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든 뭐든 간에 가서 다운 받는데 뭔가 이제 코드 형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그냥 다운 받아지는 어 그런 경우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걸 거야. 그래서 어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업로드할 때 예. 그래서 원본 근데 다운받을 때 그냥 그냥 이렇게 다운받게 해준 거지. 원본 파일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바꿔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32 짜리든 뭐든 간에 저장 그 업로드할 때 당시에 예 뭔가 그 파일명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넣어 놨다가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다운받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들이랑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문자들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맞춰 줄 거예요. 요렇게 저장을 하고 근데 32 자리로 다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 갖고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당연히 원본 파일도 있어야 되고 저장된 파일명도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나중에 다운로드할 때 실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을 알아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장한 그 파일명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으로 해서 일단 찾아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의 원본 파일명을 구해서 원본 파일명으로 이제 파일명을 바꿔 가지고 나중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예.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파일명과 저장 파일명 그다음에 사이즈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장된 파일명 객체를 생성하고 스토리드 파일명 이게 저장된 파일명이거든요. 그래서 저장된 파일 객체 생성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명을 구해 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이름을 바꿔 줘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해 준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하는 거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업로드하는 거는. 예. 다운로드가 쪼끔 더 까다롭고 업로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인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제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음.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저장된 파일을 갖다가 그 이름을 이제 바꿔 준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32 자리로. 그래서 흐름은 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파일 업로드할 때는 업로드 해 놓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들을 저장하는 작업을 실행할 거고 그다음에 다운로드할 때는 저장돼 있던 거를 갖다가 자바 쪽으로 갖고 읽어 들여서 갖고 온 다음에 자바 쪽으로 읽어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아웃풋으로 사용자한테 출력을 할 거예요. 다운로드할 때. 이때 바이트 단위로 읽어 드려야 되죠. 바이트 단위로 출력해야 되죠. 자 이런 내용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다 바이트 원래가 다 바이트예요. 네. 그죠? 단위가. 그래서 입력, 출력할 때 다 바이트 단위로 해 가지고 쭉 입력, 출력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기능과 뭐 테이블과 또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파일 업로드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 흐름을 일단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아 기능 정의를 해야겠죠. 기능 정의를. 자 기능 정의. 자 기능 정의는 몇 가지 없어요. 기능 정의는. 파일 업로드만 해볼 건데 뭐. 그래서 기능 정의는 요렇게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 파일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그다음에 다운로드하는 기능. 자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일단 뭐 업로드를 해야겠죠. 파일을 이제 첨부 이제 딱 업로드 해가지고 업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업로드된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일 목록 조회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들이 올라가 있나 해서 조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목록들을 보고 클릭해가지고 이제 다운로드하게. 예. 그래서 다운로드 기능까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한다 치면은 응용 활용한다고 치면은 이제 게시판하고 붙여볼 수가 있겠죠, 그죠? 게시판하고 붙여서 나중에 글 추가할 때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 기능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너무 없는데 바로 밑에 그냥 컬럼 정의로 갈까? 그럼 여기를 살짝 줄여놓고 밑에다가 2번 테이블 정의. 그래서 테이블명은 근데 예전에 어떻게 해놨지? 테이블명을 이름을 뭘로 할까? 파일 이거는 파일 보드 그냥 파일 보드 파일 보드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컬럼을 정의하는 거 이제 컬럼 그 전에 컬럼 할 때 제가 표로 만들었나 아니면 표로 했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복사를 해서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 6개 정도면 되니까 2, 3, 4, 5, 6. 그러면 여기는 날리고 이렇게 이거 좀 약간 없어 보이지?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SEQ PK는 뭐 기본으로 있어야 되니까 SEQ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일 번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이디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안 보이죠? 뭐 이제 여기는 오리지널 이제 원본 파일명 될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 언더바 f 네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저장된 파일명 실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명 그래서 스토리드 언더바 f 네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도 좀 저장하고 그리고 괜히 지웠다. 레그 데이트 그 파일 파일 업로드일 그래서 f 언더바 레그 데이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삭제했냐 말 뭐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플래그 뭐 이렇게 넣을게요. 뭐 여기선 뭐 있어도 뭐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그냥 한번 쭉 너무 없으니까 최대한 좀 채워 나봤어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두 개 반 핵심이에요. 두 개가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여기서 구성을 가져갈 때 여기에 이제 뭐 포린 키도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누가 올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글에 해당하는 파일인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포린 키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뭐요 만약에 게시판하고 붙인다 그러면 만약에 HK 보드 있죠? 만약에 HK 보드랑 붙인다 그러면 HK 보드에 이제 보드에 이제
시퀀스를 포린 키로 잡아서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갖고 해놔야 나중에 게시판 글 목록 조회할 아니 글 상세 보기 조회할 때 얘랑 같이 글 그 하나에 대한 거에 관련된 거 해서 참조하고 있는 이제 파일 목록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F키로 잡혀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언더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파일 번호고 얘가 이제 원본 파일명 그리고 얘가 이제 저장 파일명 그리고 얘는 파일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일 업로드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파일 삭제 여부 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번호 맞고 원본 파일명 바차2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뭐 파일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냥 1000으로 하죠. 1000 해놓고 여기는 이제 어차피 32자리로 들어갈 거니까 뭐 32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도 뭐 그냥 파일 사이즈 이것도 그냥 1000 정도 해서 해놓고 자 파일 사이즈는 얘는 번호로 가야죠. 넘버로 이렇게 그냥 선언해 놓고 데이트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바차2 바차2로 해서 이 정도 주고요. 그러니까 파일명도 모르겠어요. 이거 한100 정도 주지 뭐 100자 뭐 파일명이 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죠?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토리드 네임 자 32자리로 저장되는 이 스토리드 네임 자 이게 이제 포인트죠. 얘를 32자리로 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뭐 이름을 또 어떻게 만들 건데 그죠? 원본 파일명은 뭐 그렇다 쳐. 사용자가 어차피 입력해서 갖고 오거나 뭐 아니면 그 파일명에 원래 이름이 있으니까 걔 이름을 그냥 넣는다 쳐. 근데 32자리로 갖고 만드는 얘는 뭐 이름을 뭐 어떻게 32자리로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 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32자리인데 자 그거는 이제 얘가 여기에 어떤 또 객체를 쓸 거냐면 UUID라는 객체가 있어요. UUID. 이 UUID라는 객체를 이제 활용해서 랜덤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특수문자 하이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픈을 다 제거하면 제거하고 딱 합치면 32자리예요. 그래서 32자리로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UUID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저장할 파일명 작업으로 해서 이런 이제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원본 파일명을 디렉토리에 저장할 때 다른 파일로 이제 해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구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안 잡혀? 없구나.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 됐죠? 자 그래서 뭐 오전에는 요 정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 일단 준비사항 그래서 기능 정의와 테이블 정의에서 이제
요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화면 흐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화면에 대한 부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